이번 주에 사실 가장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여론 면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된 논란. 여론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어제 전국 19세 이상 성인 7,78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 조사 방법은 자동응답 유무선 방식이었습니다. 김기식 금감 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는 사퇴 찬성이 50.5%로 예상보다는 높게 나타났고요. 절반을 넘었네요. 네, 사퇴 반대가 33.4%로 나타났는데 눈에 띄는 것은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이 예상대로 사퇴 찬성이 가장 높아서 59%로 나타났는데 50대가 53.4%였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20대가 50.6%로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30, 40대보다 높게 나타났거든요. 김기식 원장을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여비서가 가장 먼저 또 등장하는 연관 검색어이기 때문에 지난번 남북 그 아이스하키 팀 문제 때도 불공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20대가 많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에도 지금 작용을 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0대의 사퇴 찬성이 높게 나타나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서를 데려갔다, 인턴을 데려갔다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남녀 프레임보다는 이게 인턴이 그 초고속 승진을 했다라는 점. 이건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대가 많이 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요즘 20대는 여론조사하기 힘들겠어요. 네. 뭐 자기의 어쨌든 정치적 성향이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이제 20대들이 성향이 있을 텐데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다른 연령대들은 좀 맞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 60대 고령층 같은 경우에 이제 보수 성향이다라고 하면 보수 정당들에서 또는 보수 정치인들이 주는 이제 시그널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이제 맞추어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30, 40대 진보 성향이 강한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권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 어쨌든 그런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말들을 듣고 단서에 맞춰서 이제 부합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20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향을 떠나서 그 사안 자체만 놓고 뭐 옳고 그름 본인이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표출하는 그런 특성들을 좀 보여서 이전 세대와 상당히 다른 그런 이제 응답 특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진보다 보수다라고 분류하기보다는 약간 좀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이제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풍요의 세대 혜택을 받고 자라는 이제 세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관습, 관례, 어떤 지난 이제 과거의 경험 뭐 이런 여부를 떠나서 자기의 의사를 어쨌든 자유롭게 표출하는 그런 이제 특성들 보이는. 더군다나 이제 풍요는 보거나 겪고 자랐는데 정작 자기가 맞닥뜨려야 되는 사회는 험한 세상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50%를 넘는 사퇴 여론. 더군다나 정부 여당의 강력한 지지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반대가 많다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20대 특히 이제 30대도 잔반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30대는 현 정부를 가장 또 떠받치고 있는 연령대가 30대인데 연령은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도덕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도덕성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0대의 경우에는 냉정하게 판단하면은 문제 삼는 건데 과연 이것이 지방선거에서 결정적인 김기식 건강원장 건이 결정적인 기준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사퇴 여부와 관련해서도 여론을 연결해 보면 물론 그렇긴 한데 이게 도덕성의 성격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정쟁으로 가느냐. 근데 보면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퇴 반대 의견이 57.9%로 나타났거든요. 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는 또 지지층입니다. 자기 지지층의 결집이 얼마나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직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사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이 김기식 금감원장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이 정치권 주변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 내 분위기도 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오히려 데스노트라고 그래서 지금의 이 정치권 내 여러 가지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 정의당의 지지층은 42.9%만이 사퇴 반대 의견이거든요.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물론 이 부분이 신경 쓰이겠지만 더 큰 동력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버텨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결과로만 보면 판단컨대 이것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닐 것이다 지방선거에라고 생각할 여지가 또 많아 보입니다. 지방선거까지 워낙 예상되는 지금 큰 변수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진보 정치 세력은 어쨌든 지금까지 성장해 온 과정을 보게 되면 뭐 보수 정치 세력 또는 보수 정당의 어떤 부패, 부정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진보 정치 세력 또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잣대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부정적 시각들이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어떤 정책들에 놓고 뭐 갑론을박이 있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효과를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약간 뭐 좀 아쉬운 정책인 것 같더라도 그것이 바로 어떤 부정적으로 표출이 강하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사 같은 문제는 국민들이 파악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반응들이 사실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여권과 관련된 지표들 나오는 것 중에서는 지금 어쨌든 사퇴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은 것이니까 상당히 이제 여권 지지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부정적인 시선들은 상당 부분 형성이 된 것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여요. 이 정도면. 고민은 지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일간 지표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5.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떨어진 거죠?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가 68%대였었으니까 꽤 작은 3%포인트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종석 그 비서실장은 김기식 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선관위에 의뢰한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해임 불가의 입장에서 정면 돌파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지난 그 평창올림픽 직전에 남북 단일팀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60% 초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또 남북 그 단일팀이 실제 그 한국에 방문이 돼서 구체적으로 이제 올림픽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때랑 굉장히 지금 상황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야당에서는 지금 물타기 아니냐라고 비판하지만 지금 뭐 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그런 비슷한 외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세를 하고 있고 청와대는 아무튼 선관위에 적법성 여부를 지금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층이 다시 좀 결집을 해서 반등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0% 초중반을 기점으로 반등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그보다 더 떨어져서 60%대가 위태롭게 되면 김기식 원장은 사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요 며칠 내일 또 발표될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횡보하거나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해임 불가 정면 돌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남은 며칠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군요. 세 분은 각자 OX로 답을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사퇴하게 될 거다, 안 할 거다. 저는 어쨌든 지금 지표상 안 좋게 이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쟁점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또 소속되었던 뭐 이제 그 시민단체 또 그 시민단체 출신의 청와대 인사들 뭐 이렇게 거론을 하게 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이것을 이제 여권 전반을 어쨌든 공세할 수 있는 소재로 인식하고 활용하려고 전선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끊어지지 않고 길어지게 되게 되면 사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사퇴다 사퇴 아니다라고 그래야죠. 부담을 느끼게 되고 사퇴 가능성 이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높다. 이택스 대표님. 저도 사퇴 가능성이 한 51%. 근데 이제 여전히 그 지금 청와대 강공 입장이 좀 엿보이기 때문에 또 49%는 여전히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앞으로 한 2, 3일 정도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일 곤혹스러운데 그래서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퇴를 안 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이유가 이 정도의 이 문제로 사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아예 임명치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도덕성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쟁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김기식 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 금융 관련된 또 금융 대기업, 금융 산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 반발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정권적 차원에서 또 여당 차원에서는 이 사태를 달갑지만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곧 다가오는 이슈인데 제가 이제 이걸 일종의 이불 효과라고 하거든요. 블랭킷 이펙트라고 해서 다른 큰 이슈가 쓰나미처럼 오면은 또 이 이슈는 잊혀져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곧 남북 정상회담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초읽기예요. 네. 지금. 이 큰 쓰나미가 저는 덮을 여지도 덮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추측한데 뭐 언론 보도들도 아마 다음 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 보도들이 좀 무게가 실리기 시작을 할 거고 그렇다면은 야당 입장에서도 앞으로 남은 며칠 정도 사이에 정말 초읽기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싶을 거고 청와대는 청와대로 초읽기로 며칠만 더 버티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접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단초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선관위에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선관위에 물어본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의원으로서의 얼마만큼 문제인가라는 네. 걸 유권의식을 주고 청와대에서 일전에 나왔던 반응도 물러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물러나는 문제는 이 사람의 도덕적 상처는 분명히 이미 일어난 일인데 과연 이것을 물러날 문제냐라고 갔을 때는 또 다른 판단이 있을 걸로 보여요. 좋습니다. 김기식 원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제 지방선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3선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당에 가서 했습니다. 당에 가서 했다는 거는 그동안 갖고 있던 당에 대한 부담, 당과의 거리 이런 거를 좀 좁혀보겠다는 그런 생각 아닌가 싶은데 우선 경선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당내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여전히 박원순 시장이 앞서고 있는 오차 범위를 좀 넘는 수준으로 예. 그런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2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결선 투표가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결선 투표를 가려면 박원순 시장이 50% 미만으로 득표가 되어야 그렇죠.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외 선거 사례를 보면 결선 투표한 경우에 40%를 넘게 되면은 1등이 네. 대체로 그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박원순 시장이 40%를 지금 많이 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선은 좀 시간이 많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는 좀 초조한 상황인데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아무튼 박원순 시장은 오늘 만약에 그 당사에서 예. 발표를 했다는 거는 그동안에 사실 이제 원외에 있었기 때문에 두 국회의원보다는 당심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입지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친문 혹은 뭐 친노 프레임을 이제 강조했던 그리고 이제 김기식 원장과 관련해서도 우상호 후보는 좀 그 변화하는 듯한 여러 가지 그 멘트들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친문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고자 하는 당심에서 조금 박원순 시장이 좀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장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여하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지금 여전히 앞서고 있는 여론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의 선재 안철수 뭐 인재영입 위원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야권에서 이 후보가 이제 연대해서 후보 단일화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일각의 시각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상당히 공세를 처음부터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목도도 일정 부분 처음에 받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아마 박원순 현 시장에게는 또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뭐 양보론 프레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야권에서 주목도 있는 사람들이 출마를 했고 거기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경쟁력 있는 인물로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 논리가 일정 부분 이제 여권 지지층들에게 다소간 이제 소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수혜도 다소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여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들의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판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러한 것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대가 없다. 뭐 토론회를 많이 하고 선거에 파란을 일으킬 만한 이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반전의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누가 되느냐. 3명 중에 한 사람이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인데
바로 다음 주 경선입니다. 언제 더 끌어올리죠? 그 시간이 너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도 완전히 한쪽으로만 쏠려가야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여론조사가 느닷없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원이라 하면 권리당원이라 하면 강력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여론조사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나오는데 그 조사 결과가 너무너무 다른 조사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토론회라도 많이 한다면 미세먼지가 됐든 예민한 사안들을 다뤄볼 텐데 바로 다음 주이니 또 민주당의 규정은 경선 조사 기간 동안에는 운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건 더 난감한 일이 쫓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무대가 없는 것이 이게 본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선거가 본격 선거운동이 되는 5월 달에는 또 전부 북미 정상회담으로 다 넋이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디 가서 운동을 하고 주목을 하죠. 그러다 보니 또 후보들도 보면 직전 대선에서 뛰었던 안철수 후보이거든요. 또 경기지사를 됐던 김문수 후보 뭐 올드보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되든 박영선 의원이 되든 우상호 의원이 되든 별로 새로움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체로 선거가 지금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했던 서울에서의 득표가 비슷해요. 안철수 전 대표는 또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했던 수치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면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연대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대로 가는 이런 형태인데 시간이 없고 무대가 없고 관심이 없는 이걸 누군가는 깨면 저는 파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파란이고 빨강이고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다. 그래서 선거의 역동성, 경선의 역동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제 이런 시각들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선 투표제 이제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공식 경선 선거 운동은 이틀이에요. 근데 이제 1차 경선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3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거 운동 기간보다 투표일 기간이 더 긴 거예요. 배보다 특이한 배꼽이 크다. 거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 뒤에 또 바로 결선 투표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선 투표제가 이제 거기서 후보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일어나려면 시간적 텀이 있어야 돼요. 결과 나온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뭔가 이제 세레머니를 하면서 후보 단일화 효과 나타나면서 누구한테 표가 몰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1차 경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직후에 실시가 되는 것이니까 사실 그 안에서 민심 변화가 또 나타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 이제 요소를 도입하긴 했지만 실제 이제 흥행을 고려했다고 본질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전히 이제 아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용히 경선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저런 건 어떻습니까? 이건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저 혼자서 그냥 뭐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나왔으니까 민주당 박원순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맞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도 좀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는 박원순 대 안철수 싸움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싸움이고 TV 토론이 굉장히 주목이 되겠죠. 거기다 이제 김문수 지사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누가 2등을 할 것이냐. 만약에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 중에 2등을 하는 후보 쪽으로 단일화 연대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양보론 빅 매치가 되겠죠. 보수층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제 뭉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 로열티, 그 충성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층, 한국당 지지층의 지지를 70%밖에 못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한 80% 이상 가져가고 있고 또 박원순 시장도 8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의 확대 가능성은 조금 더 이제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있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거의 안철수 대 김문수 박빙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2위를 하느냐의 싸움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철수 이제 후보가 나온다 하니까 안철수, 박원순, 박원순, 안철수 이제 이런 뭐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종의 프레임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제 박영선,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프레임에서 이제 약간 비켜서 있게 되는 모양새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여러 후보들을 다양한 게 사실은 인식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이제 선거 국면으로 진입을 한다고는 하지만 개개별 후보들에 대한 이제 관심 수준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박원순, 안철수 이런 이제 주목도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어쨌든 주목도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윤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택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 프레임 일정의 데드라인에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기존의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흥행 포인트는 박원순 안철수 대결을 또 재밌게 보는데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스트리트 파이트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스트리트 파이트라고 두 사람이 붙는 게임을 하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그 캐릭터가 나와주기를 원합니다. 류가 나오면 사카모토가 나와야 되듯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싶어하는 심리도 분명히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도전자 박영선 우상호 의원은 어필할 호소할 시간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분 감사합니다. 윤윤 센터장, 배정찬 본부장, 이택수 대표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가장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여론 면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된 논란 여론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어제 전국 19세 이상 성인 7,78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 조사 방법은 자동응답 유무선 방식이었습니다. 김기식 금감 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는 사퇴 찬성이 50.5%로 예상보다는 높게 나타났고요. 절반을 넘었네요. 네, 사퇴 반대가 33.4%로 나타났는데 눈에 띄는 것은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이 예상대로 사퇴 찬성이 가장 높아서 59%로 나타났는데 50대가 53.4%였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20대가 50.6%, 50.6%로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30, 40대보다 높게 나타났거든요. 김기식 원장을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여비서가 가장 먼저 또 등장하는 연관 검색어이기 때문에 지난번 남북 그 아이스하키 팀 문제 때도 불공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20대가 많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에도 지금 작용을 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0대의 사퇴 찬성이 높게 나타나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서를 데리고 갔다, 인턴을 데리고 갔다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남녀 프레임보다는 이게 인턴이 그 초고속 승진을 했다라는 점, 이거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대가 많이 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요즘 20대는 여론조사하기 힘들겠어요. 네. 뭐 자기의 어쨌든 정치적 성향이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이제 20대들이 성향이 있을 텐데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다른 연령대들은 좀 맞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 60대 고령층 같은 경우에 이제 보수 성향이다라고 하면 보수 정당들에서 또는 보수 정치인들이 주는 이제 시그널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이제 맞추어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30, 40대 진보 성향이 강한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권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 어쨌든 그런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말들을 듣고 단서에 맞춰서 이제 부합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20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향을 떠나서 그 사안 자체만 놓고 뭐 옳고 그름 본인이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표출하는 그런 특성들을 좀 보여서 이전 세대와 상당히 다른 그런 이제 응답 특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진보다 보수다라고 분류하기보다는 약간 좀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이제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풍요의 세대 혜택을 받고 자라는 이제 세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관습, 관례, 어떤 지난 이제 과거의 경험 뭐 이런 여부를 떠나서 자기 의사를 어쨌든 자유롭게 표출하는 그런 이제 특성들 보이는. 더군다나 이제 풍요는 보거나 겪고 자랐는데 정작 자기가 맞닥뜨려야 되는 사회는 험한 세상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50%를 넘는 사퇴 여론. 더군다나 정부 여당의 강력한 지지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반대가 많다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20대 특히 이제 30대도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30대는 현 정부를 가장 또 떠받치고 있는 연령대가 30대인데 연령은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도덕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도덕성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0대의 경우에는 냉정하게 판단하면은 문기로 며칠만 더 버티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인식의 접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단초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선관위에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선관위에 물어본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의원으로서의 얼마만큼 문제인가라는 걸 유권의식을 주고 청와대에서 일전에 나왔던 반응도 물러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는 문제는 이 사람의 도덕적 상처는 분명히 이미 일어난 일인데 과연 이것을 물러날 문제냐라고 갔을 때는 또 다른 판단이 있을 걸로 보여요.
좋습니다. 김기식 원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제 지방선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3선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당에 가서 했습니다. 당에 가서 했다는 거는 그동안 갖고 있던 당에 대한 부담, 당과의 거리 이런 거를 좀 좁혀보겠다는 그런 생각 아닌가 싶은데 우선 경선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당내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여전히 박원순 시장이 앞서고 있는 오차 범위를 좀 넘는 수준으로 그런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2일 싸움을 하고 있는데 결선 투표가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결선 투표를 가려면 박원순 시장이 50% 미만으로 득표가 되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외 선거 사례를 보면 결선 투표한 경우에 40%를 넘게 되면은 1등이 대체로 그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박원순 시장이 40%를 지금 많이 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선은 좀 시간이 많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는 좀 초조한 상황인데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아무튼 박원순 시장은 오늘 만약에 그 당사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는 그동안에 사실 이제 원외에 있었기 때문에 두 국회의원보다는 당심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입지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친문 혹은 뭐 친노 프레임을 이제 강조했던 그리고 이제 김기식 원장과 관련해서도 우상호 후보는 좀 그 변화하는 듯한 여러 가지 그 멘트들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친문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고자 하는 당심에서 조금 박원순 시장이 좀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장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여하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지금 여전히 앞서고 있는 여론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의 선재 안철수 뭐 인재영입 위원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야권에서 이 후보가 이제들이 연대해서 후보 단일화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일각의 시각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상당히 공세를 처음부터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목도도 일정 부분 처음에 받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아마 박원순 현 시장에게는 또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뭐 양보론 프레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야권에서 주목도 있는 사람들이 출마를 했고 거기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경쟁력 있는 인물로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 논리가 일정 부분 이제 여권 지지층들에게 다소가 이제 소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수혜도 다소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여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들의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판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러한 것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대가 없다. 뭐 토론회를 많이 하고 선거에 파란을 일으킬 만한 이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반전의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누가 되느냐. 3명 중에 한 사람이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인데 바로 다음 주 경선입니다. 언제 더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도 완전히 한쪽으로만 쏠려가야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여론조사가 느닷없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원이라 하면 권리당원이라 하면 강력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론조사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나오는데 그 조사 결과가 너무너무 다른 조사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토론회라도 많이 한다면 미세먼지가 됐든 예민한 사안들을 다뤄볼 텐데 바로 다음 주이니 또 민주당의 규정은 경선 조사 기간 동안에는 운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건 더 난감한 일이 쫓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무대가 없는 것이 이게 본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선거가 본격 선거운동이 되는 5월 달에는 또 전부 북미 정상회담으로 다 넋이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디 가서 운동을 하고 주목을 하죠. 그러다 보니 또 후보들도 보면 직전 대선에서 뛰었던 안철수 후보이거든요. 또 경기지사를 됐던 김문수 후보 뭐 올드보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되든 박영선 의원이 되든 우상호 의원이 되든 별로 새로움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체로 선거가 지금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했던 서울에서의 득표가 비슷해요. 안철수
전 대표는 또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했던 수치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 이건 뭐냐면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연대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대로 가는 이런 형태인데 시간이 없고 무대가 없고 관심이 없는 이걸 누군가는 깨면 저는 파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파란이고 빨강이고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다. 그래서 선거의 역동성, 경선의 역동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제 이런 시각들이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네.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선 투표제 이제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공식 경선 선거 운동은 이틀이에요. 근데 이제 1차 경선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3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거 운동 기간보다 투표일 기간이 더 긴 거예요. 배보다 특이한 배꼽이 크다. 선거죠. 배보다 배꼽이 네. 크다. 그 뒤에 또 바로 결선 투표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선 투표제가 이제 거기서 후보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예. 일어나려면 시간적 텀이 있어야 돼요. 결과 나온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뭔가 이제 세레머니를 하면서 후보 단일화 효과 나타나면서 누구한테 표가 몰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1차 경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직후에 실시가 되는 것이니까 사실 그 안에서 민심 변화가 또 나타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 이제 요소를 도입하긴 했지만 실제 이제 흥행을 고려했다고 본질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전히 이제 아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용히 경선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가 가능하죠. 삼는 건데 과연 이것이 지방선거에서 결정적인 김기식 건강원장 건이 결정적인 기준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사퇴 여부와 관련해서도 여론을 연결해 보면 물론 그렇긴 한데 이게 도덕성의 성격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정쟁으로 가느냐. 근데 보면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퇴 반대 의견이 57.9%로 나타났거든요. 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는 또 지지층입니다. 자기 지지층의 결집이 얼마나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직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사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이 김기식 금강원장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이 정치권 주변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 내 분위기도 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오히려 데스노트라고 그래서 지금의 이 정치권 내 여러 가지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 정의당의 지지층은 42.9%만이 사퇴 반대 의견이거든요.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물론 이 부분이 신경 쓰이겠지만 더 큰 동력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버텨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결과로만 보면 판단컨대 이것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닐 것이다. 지방선거에 라고 생각할 여지가 또 많아 보입니다. 지방선거까지 워낙 예상되는 지금 큰 변수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진보 정치 세력은 어쨌든 지금까지 성장해 온 과정을 보게 되면 뭐 보수 정치 세력 또는 보수 정당의 어떤 부패, 부정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진보 정치 세력 또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잣대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부정적 시각들이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어떤 정책들에 놓고 뭐 갑론을박이 있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효과를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약간 뭐 좀 아쉬운 정책인 것 같더라도 그것이 바로 어떤 부정적으로 표출이 강하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사 같은 문제는 국민들이 파악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반응들이 사실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여권과 관련된 지표들 나오는 것 중에서는 지금 어쨌든 사퇴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은 것이니까 상당히 이제 여권 지지층이 두텁게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부정적인 시선들은 상당 부분 형성이 된 것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여요. 이 정도면. 고민은 지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일간 지표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5.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떨어진 거죠?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가 68%대였었으니까 한 3%포인트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종석 그 비서실장은 김기식 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선관위에 의뢰한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해임 불가의 입장에서 정면 돌파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
수로 지금 보도가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지난 그 평창올림픽 직전에 남북 단일팀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60% 초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또 남북 그 단일팀이 실제 그 한국에 방문이 돼서 구체적으로 이제 올림픽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때랑 굉장히 지금 상황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야당에서는 지금 물타기 아니냐라고 비판하지만 지금 뭐 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그런 비슷한 외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세를 하고 있고 청와대는 아무튼 선관위의 적법성 여부를 지금 의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층이 다시 좀 결집을 해서 반등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0% 초중반을 기점으로 반등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그보다 더 떨어져서 60%대가 위태롭게 되면 김기식 원장은 사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요 며칠 내일 또 발표될 한국갤럽 조사 결과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횡보하거나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해임 불가 정면 돌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남은 며칠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군요. 세 분은 각자 OX로 답을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사퇴하게 될 거다, 안 할 거다. 저는 어쨌든 지금 지표상 안 좋게 이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쟁점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또 소속되었던 뭐 이제 그 시민단체 또 그 시민단체 출신의 청와대 인사들 뭐 이렇게 거론을 하게 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이것을 이제 여권 전반을 어쨌든 공세할 수 있는 소재로 인식하고 활용하려고 전선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끊어지지 않고 길어지게 되게 되면 사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사퇴다 사퇴 아니다라고 그래야죠. 부담을 느끼게 되고 사퇴 가능성 이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 높다. 이택스 대표. 저도 사퇴 가능성이 한 51%. 근데 이제 여전히 그 지금 청와대 강공 입장이 좀 엿보이기 때문에 또 49%는 여전히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앞으로 한 2, 3일 정도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일 곤혹스러운데 그래서 똑같은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퇴를 안 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이유가 이 정도의 이 문제로 사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아예 임명치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도덕성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쟁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김기식 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 금융 관련된 또 금융 대기업, 금융 산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 반발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정권적 차원에서 또 여당 차원에서는 이 사태를 달갑지만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이슈인데 제가 이제 이걸 일종의 이불 효과라고 하거든요. 블랭킷 이펙트라고 해서 다른 큰 이슈가 쓰나미처럼 오면은 또 이 이슈는 잊혀져 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곧 남북 정상회담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초읽기예요. 지금. 이 큰 쓰나미가 저는 덮을 여지도 덮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추측한데 뭐 언론 보도들도 아마 다음 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그 보도들이 좀 무게가 실리기 시작을 할 거고 그렇다면은 야당 입장에서도 앞으로 남은 며칠 정도 사이에 정말 초읽기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싶을 거고 청와대는 청와대로 초읽